그 케이크를 건네받는 순간 언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이 케이크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달콤하게 끝날 줄 알았어. 나는 칼을 쥔 손을 떨며 그 자리에서 언니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복수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피를 말라붙게 하는 고통의 여정이었다. 그날은 우리 조카 지은이의 5번째 생일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언니의 집은 항상 가족 모임의 중심지였다. 공기 중에 케이크의 크림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지은이를 안고 노래를 부르며 언니가 불을 끄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언니, 혜진 언니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광채를 띠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언니는 나의 보호자이자 친구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언니가 나에게 첫 번째 조각을 건네며 속삭이듯 말했다. 수연아, 너 아직도 모르니? 내 남편이 나랑 같이 보낸 그 밤들, 다 내 덕분에 내 결혼 생활이 유지됐어. 그 말은 번개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손에 쥔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삼켰다. 지은이가 고모 하며 웃는 소리조차 멀게 들렸다. 나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안에는 후회 대신 승리자의 조소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은 하나였다. 죽이고 싶다. 아니, 죽이는 건 너무 쉽다. 언니가 내게 한 짓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한다. 그녀의 행복, 가족, 명예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한다. 복수는 사랑했던 만큼 잔인해야 한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케이크 맛있네. 다음 생일엔 더 큰 걸 준비할게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 밑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입술의 떨림. 나는 평범한 주부였다. 28살, 결혼 3년 차, 남편 민주는 대기업 영업팀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언니의 말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민준과 언니? 그 둘이. 어렸을 때부터 민주는 언니를 이상형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걸 농담으로 치부했다. 언니는 독립적이고 매력적이었고 나는 그런 언니를 동경했다. 그런데 그 동경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한 후 나는 그의 핸드폰을 뒤졌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 간단했다. 메시지 앱을 열자 혜진 언니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수십 통의 대화 기록. 오늘 밤 수연이 모를 때 와. 내가 없인 못 살아. 사진들 호텔 침대에서 서로 껴안은 모습. 내 결혼사진 배경으로 찍힌 셀카. 구토가 올라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배신의 맛은 케이크의 단맛처럼 역겹게 입안에 남았다. 하지만 울음은 짧았다. 나는 닦아내고 컴퓨터를 켰다. 언니의 소셜미디어, 민준의 이메일, 은행 기록까지. 모든 것을 파헤쳤다. 알고 보니 그들의 관계는 1년 전부터였다. 언니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민준이 돈을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나의 결혼이 희생되었다. 언니의 카페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작은 곳으로 최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민준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인생을 망친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은밀해야 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상담. 증거가 확실하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혼만으로는 부족했다.
언니를 무너뜨려야 했다. 나는 언니의 카페를 타깃으로 삼았다. 익명 계정으로 리뷰를 달기 시작했다. 음식이 상했어요. 직원 태도가 최악, 점점 더 많은 계정으로. 동시에 민준의 회사 동료들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팀장님의 부정행위, 아내 모르게 작은 불씨였다. 불길이 타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며칠 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요즘 카페 손님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 좀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나는 전니, 바빠서 정신없네. 나중에 얘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카페로 갔다. 퇴점 시간, 문을 두드렸다. 언니가 문을 열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케이크 생각나서 왔어. 같이 한 조각 먹을래?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니, 민준 오빠랑 잘 지내? 언니의 손이 살짝 떨렸다. 무슨 소리야? 오빠는 내 남편이잖아. 왜?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왜 그랬어? 나한테 왜?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연아, 미안해. 사업이 너무 힘들었어. 민준이가. 그냥 위로가 됐어?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위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복수는 맛있게 먹는 거야? 케이크처럼.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계별로. 첫째, 민준과의 이혼. 둘째, 언니의 사업 파탄. 셋째, 그녀의 가족을 무너뜨림. 지은이의 생일이 시작이었다면 이는 전쟁 선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내 안에 잠든 야수가 깨어났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민준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었다. 수연아, 미안해. 혜진이가 강요했어. 그의 변명은 역겹게 들렸다.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그는 울며 애원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법정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아파트와 돈을 얻었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씁쓸했다. 빈집에서 홀로 울었다. 사랑했던 남자가, 가족이었던 언니가 날 배신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갚아? 언니의 카페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쁜 리뷰로 손님이 줄었고 임대료 체납 소송이 걸렸다. 언니는 나에게 연락했다. 수연아, 도와줘. 사업이 망할 것 같아. 나는 차갑게 웃었다. 언니, 내가 내 인생 망친 데까지. 민준 오빠가 빌려준 돈, 다 갚아. 그녀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이 다 알았어? 응, 그리고 더 알게 될 거야. 이제 두 번째 단계. 언니의 가족. 어머니, 우리 엄마는 아직 모르고 계셨다. 나는 편지를 썼다. 모든 증거를 동봉해서. 엄마, 언니가 한 집 봐. 나를 배신했어. 엄마의 전화가 왔다. 수연아, 이게 무슨. 혜진이가 왜? 나는 울며 말했다. 엄마, 믿지 마. 언니는 항상 자기만 생각해. 엄마는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언니는 엄마 병실에서 나를 만났다. 너 때문에 엄마가.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피어났다. 나는 속삭였다. 언니, 이게 시작이야. 내가 날 무너뜨린 것처럼. 하지만 복수는 나 자신도 갉아먹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민준의 얼굴, 언니의 미소가 뒤엉켜 날 괴롭혔다.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학자 선생님은 말했다. 복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감옥입니다. 나는 웃었다. 선생님, 이미 갇혔어요. 이제 풀려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잔인했다. 언니의 연인, 새로운 남자. 그녀는 민준과 헤어진 후 카페 단골인 변호사와 사귀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조사했다. 과거 전과, 부패 스캔들. 익명 제보로 경찰에 알렸다. 언니의 남자는 체포되었다. 그녀는 다시 나에게 왔다. 수연아, 제발 그만해. 지은이가 무서워해.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고한 아이, 하지만 언니가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지은이 생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었어. 그 말에 내 결심이 흔들렸다. 잠시.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 언니의 비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죽음. 사고가 아니었다. 언니가 술 마신 아버지를 버리고 갔고 그날 밤 사고가 났다. 나는 그 증언자를 찾았다. 옛 이웃 아저씨. 그래, 혜진이가 택시 태워주고 갔어. 아버님 혼자였어. 나는 언니에게 그 증언서를 보냈다. 언니, 아버지 죽음의 진실. 이제 내 차례야. 언니는 무너졌다. 카페는 문을 닫았고 그녀는 알코올에 빠졌다. 지은이는 나에게 왔다. 고모, 엄마가 울어요. 나는 지은이를 안았다. 고모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그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언니의 옛자리 근처. 손님들이 왔다. 언니도 왔다. 수연아, 미안해.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커피를 건넸다. 언니, 마셔. 단맛이 날 거야.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다. 용서. 아니. 이해. 인간은 약하고 욕망에 휘말린다. 하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는 피로 물든. 조카의 생일 케이크는 잊지 못할 맛이었다. 달콤함 뒤에 숨긴 독. 시간이 흘러도 그 생일 파티의 기억은 내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새 카페를 연 지 석 달, 손님들은 늘어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사막이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혜진 언니의 그 미소가 떠올랐다. 내 인생도 이렇게 달콤하게 끝날 줄 알았어. 그 말은 이제 내 동기였다. 복수의 여파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강하게, 더 차갑게. 카페 이름은 달콤한 독으로 지었다. 손님들은 그 이름을 재미있어 했지만 나에게는 상징이었다. 민준과의 이혼 후 나는 재산으로 이곳을 샀다. 강남의 번화가, 언니의 옛 카페 바로 옆 골목. 그녀의 문이 닫힌 자리에 내 문이 열렸다. 우연. 아니, 의도였다. 언니는 가끔 이 골목을 지나다니며 나를 봤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가 카페로 왔다. 5살 꼬마는 이제 6살이 되었다. 고모. 케이크 먹고 싶어. 그녀의 밝은 미소에 나는 녹아내렸다. 언니가 데려다주지 않았다면 지은이는 나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래, 고모가 특별 케이크 만들어줄게.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크림을 바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언니의 피가 흐르는 이 몸뚱이 언젠가 나를 배신할까? 지은이가 케이크를 먹는 동안 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헤어진 지 반년, 그는 야위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져 있었다. 수연아. 카페 예쁜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오빠, 왜 왔어? 이혼 서류 다 끝났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혜진이가. 그녀가 자살 시도했어? 병원에 있어. 그 소식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자살. 언니가. 복수의 끝이 이렇게 올 줄이야? 나는 지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복도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늙어 보였다. 수연아, 내 언니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엄마를 안으며 속으로 웃었다. 왜? 내 딸이 한 짓 때문이지. 병실에 들어서자 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사가 팔에 꽂혀 있고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녀가 눈을 뜨고 나를 봤다. 수연. 왔어.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언니, 왜 그랬어? 죽어서 나한테 복수할 셈이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 일도, 민준도, 너도. 나 때문에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무너뜨린 건가? 나는 손을 잡았다. 언니, 살아. 그리고 갚아. 내 인생으로.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다시 카페로 돌아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새로운 국면이었다. 언니의 자살 시도는 나의 죄책감을 자아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나는 일기를 썼다. 나는 괴물이 됐어? 사랑을 잃고 증오로 채웠어. 하지만 후회 없어. 적어도 그녀가 아파할 줄 알았으니까. 며칠 후 언니가 퇴원했다. 그녀는 나의 카페로 왔다. 수연아, 일자리 구해줄 수 있어?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놀랐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언니, 왜?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속죄하려고. 내가 날 용서할 때까지 나는 받아들였다. 언니를 고용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손님 맞이, 청소, 케이크 만들기. 지은이도 자주 왔다. 세 여자가 함께 웃는 모습은 과거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언니가 내 핸드폰을 보는 순간 나는 경계했다. 언니, 아직도. 그녀는 사과했다. 습관이야. 미안해. 점점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이야기, 아버지의 추억. 수연아, 내가 아버지를 버린 게 맞아. 그날 술 취한 아버지를 택시 태워주고 집에 갔어. 다음 날 소식 들었을 때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울었다. 언니,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아팠어. 내가 날 버린 기분이었어. 카페 사업은 번창했다. 언니의 손재주가 도움이 됐다.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수연아, 다시 시작하자. 혜진이랑은 끝났어.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웃었다. 오빠, 늦었어. 이제 내 인생은 달콤한 독이야. 그는 떠났지만 그의 눈빛은 집착이었다. 언니가 말했다. 수연아, 조심해. 민준이는 포기 안 할 타입이야. 그리고 그날이 왔다. 카페 폐점 시간, 민준이 무장하고 들어왔다. 칼을 쥔 손이 떨렸다. 수연아, 내가 혜진이를 망쳤어. 나 때문에 그는 언니를 노렸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오빠, 그만해. 이건 우리 셋의 잘못이야. 총성이? 아니, 칼이 스쳤다. 민준의 팔을 베었고 그는 쓰러졌다. 경찰이 왔다. 그는 체포됐다. 정신병원으로. 언니가 내게 안겼다. 수연아, 고마워. 날 지켜줘서. 그 순간 용서가 싹 텄다.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준의 사건 후 카페는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소문을 듣고 피했다. 그 집주인이 미쳤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문을 닫았다. 언니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니, 이 카페 포기할까? 새로 시작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연아,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우리는 시골로 내려갔다. 제주도 푸른 바다와 오름이 있는 곳 작은 펜션을 샀다. 카페가 아닌 휴식의 공간. 지은이를 데려와 함께 살았다. 새 삶이었다.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밤에 언니가 울음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 아버지. 미안해. 그녀의 트라우마는 깊었다. 나는 심리치료를 권했다. 제주도의 작은 클리닉에서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았다. 선생님은 말했다. 배신은 상처지만 용서는 치유야. 서로를 용서하세요.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수연아, 내가 한 짓 평생 갚을게. 민준 일도 사업도 나는 손을 잡았다. 언니, 나도 미안해. 복수로 너를 아프게 해서. 지은이는 제주에서 행복해했다. 바다에서 놀고 오렌지 나무를 심었다. 고모, 엄마, 우리 가족이야. 그녀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민준의 소식이 왔다.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다. 위험 인물, 내 심장이 다시 떨렸다. 어느 비 오는 밤, 펜션 문이 두드려졌다. 민준이었다. 비에 젖은 얼굴, 눈은 광기어 보였다. 수연아, 왜 날 버렸어? 혜진이 탓이야. 그는 칼을 들었다. 언니가 지은이를 안고 방으로 숨었다. 나는 앞을 막았다. 오빠, 그만. 사랑 끝났어. 그는 달려들었다. 싸움 끝에 나는 그를 제압했다. 경찰이 도착해 그를 데려갔다. 이번엔 평생 감옥. 그 사건은 우리를 더 가까이 묶었다. 언니와 나는 진짜 자매가 됐다. 펜션은 번창했다. 손님들이 제주의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한 공허가 있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사랑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다. 어느 날 언니가 말했다. 수연아, 새 남자 만났어. 제주 토박이, 선한 사람이야. 나는 축복했다. 행복해. 언니, 그녀의 결혼식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내 삶은? 나는 홀로 남았다. 카페 대신 책을 썼다. 달콤한 독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복수는 맛있지만 독이 돼요. 용서가 진짜 자유예요. 책이 출간된 후 내 삶은 바빠졌다. 서울로 올라와 강연을 했다. 배신과 복수의 심리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공감의 물결. 하지만 강연 뒤 호텔방에서 나는 무너졌다. 빈 침대, 외로움. 언니는 제주에서 행복하게 살고 지은이는 학교를 다니고 나는 성공했지만 텅 빈 껍데기. 어느 강연 후 옛 친구가 왔다. 수연아, 너 바뀌었어. 더 강해졌네. 왜? 나는 웃었다. 변화는 고통에서 와. 그날 밤 민준의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는 후회해요. 용서해주세요. 나는 찢었다. 후회. 너무 늦었다. 언니가 서울로 왔다. 수연아, 같이 제주로 내려가. 펜션 도와줘. 나는 거절했다. 언니, 나 여기서 할 일이 있어. 그녀는 걱정스레 봤다. 너 혼자 너무 외로워 보이네.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외로움은 복수의 유산이었다.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 출판사 편집자 준호. 그는 부드러웠다. 당신 책, 제 인생 바꿨어요.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제주 여행, 바다 산책. 그의 손을 잡을 때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준호 씨, 나 배신당한 적 있어. 신뢰 못해. 그는 안아주었다. 천천히 가요. 시간 줄게. 언니와 통화 중 그녀가 말했다. 수연아, 준호 씨 좋은 사람 같아.
잡아 나는 웃었다. 언니처럼 배신 안 할까 봐. 그녀는 침묵했다. 미안해, 수연아. 그 일로 평생 사과할게. 준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결혼 제안. 수연아, 나랑 함께해. 나는 망설였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의 얼굴, 언니의 말,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래, 해보자. 결혼식은 제주 펜션에서. 언니가 플라워 걸을 맡겼다. 지은이가 반지 수여. 고모, 행복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끝에서 온 행복.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다. 준호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의 불륜 경험이 있었다. 수연아, 그건 실수였어. 나는 충격받았다. 다시 배신. 칼을 쥐고 싶었다. 하지만 멈췄다. 준호, 끝이야. 나는 떠났다. 홀로 제주로 돌아와 바다를 보며 울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 배신했다. 언니가 왔다. 수연아, 왜 또? 나는 말했다. 인생이 그래? 하지만 이제 포기 안 해. 새로운 시작. 펜션 확장. 책 2번째. 나는 강해졌다. 사랑은 위험하지만 살아야 한다. 제주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펜션은 가족 단위 손님으로 북적였다. 나는 매니저가 되어 일했다. 언니와 함께 지은이를 키웠다. 준호의 배신 후 나는 사랑을 포기했다. 남자는 믿지 마. 언니가 웃었다. 수연아, 나처럼 되지 마.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 책 2번째가 나왔다. 용서의 무게. 이번엔 희망의 이야기.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고마워요, 선생님. 용기 줬어요. 강연 후 한 여자가 다가왔다. 저도 언니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당신 이야기로 극복했어요. 나는 안아주었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빛이 됐다. 민준의 소식. 감옥에서 석방됐다. 재활 프로그램. 그는 사과 편지를 보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행복해. 나는 읽고 불태웠다. 용서. 아직. 어느 가을, 제주 오름에서 하이킹 중 만난 남자. 태호. 등산 클럽 멤버, 30대 후반. 펜션 주인분. 예쁘시네요. 그의 미소는 순수했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가 아파요. 배신당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아내가 떠났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관계는 천천히. 산책, 커피, 별 보기.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태호 씨, 나 무서워. 나도.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아. 첫 키스, 오름 정상에서. 바람이 불었다. 자유의 맛. 언니가 알았다. 수연아, 이번엔 진짜야. 느껴져. 지은이가 새삼촌 하며 좋아했다. 결혼. 작은 예식. 수연아, 영원히 사랑해. 이태호의 서약의 눈물이. 신혼여행, 일본. 하지만 비극. 태풍으로 배가 지연. 호텔에서 뉴스 봤다. 제주 펜션 화재. 언니와 지은이 불에 타 죽었다. 아니야, 나는 비명을 질렀다. 태호가 안아주었다. 수연아. 장례식. 엄마가 무너졌다. 왜 내 딸들. 나는 서서 울었다. 복수의 저주? 아니, 사고였다. 전기 누화. 하지만 내 마음은 자책했다. 언니를 용서한 게 늦었나? 태호와 함께 제주로. 묘지에서 꽃을 놓았다. 언니, 미안. 행복하게 살게. 그 삶은 계속됐다. 펜션 재건. 태호의 도움으로. 임신 소식. 태호, 아기야. 그는 기뻐했다. 새 생명.
과거를 넘어 아기가 태어났다. 딸, 이름은 희망. 제주 펜션은 다시 피어났다. 손님들은 가족 분위기 최고라고 했다. 태호는 좋은 아빠였다. 수연아, 우리 행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에 언니의 꿈을 꿨다. 수연아, 잘 살아. 그녀의 미소. 민준이 찾아왔다. 수연아, 축하해. 아기 예쁘네. 그는 변했다. 깨끗한 눈빛. 나 재활 끝났어. 새 삼사락. 나는 용서했다. 오빠, 갑 행복해. 책 3번째. 재생의 여정. 베스트셀러. 강연에서 나는 말했다. 배신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요. 엄마와 함께 제주로 이사. 희망이가 자랐다. 지은이의 사진 옆에. 언니, 지은이, 봐, 우리 가족. 인생은 드라마. 고통, 배신, 복수, 용서, 사랑. 달콤한 독 뒤에 숨긴 빛. 나는 이제 자유다. 케이크 한 조각처럼 완전한